예, 남녀 간의 의사소통이 문화별로 다른데, 자, 이 문화적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참 복잡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가 남성적 문화가 있고 여성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 안에 성 역할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두 가지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남성적 의사소통 방식과 여성적 의사소통 방식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자, 이것들이 우리의 의사소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죠.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거 문화마다 다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것, 여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 이거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초문화적이다, 모든 문화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모든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사무적인 간단한 의사소통 말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 아주 문화적이다. 예. 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문화적인 겁니다. 예, 남자가 여자에게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양 여자가 무슬림 남자에게, 특별히 서양 문화를 잘 모르는 무슬림 남자에게요. 예를 들어서 서양 여자가, 아니면 비무슬림 여자, 아니 여자가,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일본 여자가, 태국 여자가, 미국 여자가 무슬림권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 어떤 지인이 찾아왔을 때, 남편을 찾거나 아니면 뭐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잠깐 쉬었다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 특별히 집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이건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사건으로 일어났던 일이기는 한데, 현지인, 무슬림 현지인이 남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출타 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출타 중이고 부인 혼자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을 찾아온 손님에게 잠시 들어오시라고 라고 얘기한 다음에 거실에다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극히 서양적 사고방식이었어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아는 사람이니까. 예, 또 환대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자기 침실로 갔는데 이 남자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왜요? 이 남자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남편도 없는데 부인이 문을 열고 자기를 초대를 해준 거예요. 이 여자가 나 좋아하나 보다 하고 따라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다른 문화 사람인데,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사실 불편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리더가 흔히 좀 안 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누구를 해고해야 된다든지 뭐 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아니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자,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언제 말하는가도 또 중요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언제 말하느냐, 여자가 남자에게 언제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말하는 거냐. 예. 남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것, 여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도 다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남자가 여자에게 왜 말하는가, B 문화의 여자가 A 문화의 남자에게 왜 말하는가. 자, 이런 것들은 문화적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말하는가. 예, 장소 역시도 아주 중요한 거죠. 장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냐, 내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단둘이 이야기하는 거냐, 한두 명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명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의사소통이 아주 복잡한 겁니다. 자, 뭐 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 A 문화의 남자가 B 문화의 여자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지는 A 문화의 여자가 B 문화의 남자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된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거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A 문화 여자가 A 문화 남자에게 그랬다면 그건 괜찮은 거였어요. 내지는 B 문화의 남자가 B 문화의 여자에게 얘기했다면 괜찮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서로가 문화적으로 같으니까요. 그 세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A 문화의 여자가 B 문화의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그 의사소통이 잘못될 확률도 있는 거죠. 자, 성경에도 남녀의 의사소통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사소통하는 것, 그리고 하갈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자, 일단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였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자, 그것이 그 기초가 돼서 이거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유롭게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결정의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고 사레는 그거를 좀 따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쵸? 근데 하갈은요, 감히 정말 토도 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죠. 자, 다말과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말은 며느리고요. 유다가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의 남편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다는 자신의 그 막내 아들까지도 죽을까봐 다말에게 또다시 장가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다말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직접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되니까 간접적으로 일종의 좀 덫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과의 의사소통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나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부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주도권은 무조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왕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자기의 민족을 살려야 되는 그 민족적 소명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편이 에스더의 말을 듣죠.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간접적으로 멀리서 멋있게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었죠. 그거를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의사소통을 시작을 한 겁니까? 에스더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왕처럼 하지를 않고 에스더의 방법으로 비대칭적 관계였기 때문에 약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랫사람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랫사람으로서 자기의 의사소통을 그렇게 하죠. 자, 신약으로 오게 되면요. 자, 루디아와 바울의 관계를 볼까요? 바울은 외지 사람이고요. 루디아는 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장막을 지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죠. 그 이야기를 듣던 루디아가 우리 집에 오세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자, 그 A 문화와 B 문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이스라엘 여자처럼 소극적으로 접근한 이 의사소통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루디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자, 문화 간의 차이, 남녀 간의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화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데요. 일본은 여전히 지금도 여자들을 좀 더 다소곳하고 부드럽고 좀 더 수동적인 의사소통을 취하게 되죠. 그렇죠? 남녀의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근데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그거를 따르는 그러한 의사소통을 가지게 되죠. 자,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일단 10살, 12살이 넘어가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뭐 형제 정도면 모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촌만 되더라도 남녀가 같이 의사소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결혼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바깥 생활을 많이 하고요. 여자들은 흔히 집안에만 머물러 삽니다. 여자들끼리. 그리고요. 외출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에스코트를 받아가지고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곳에서 여자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닙니다. 남자가 싫어서, 남자 선교사가 복음 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남자 선교사가 여자들을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자, 아시아의 많은 곳에서 의사소통은 흔히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고 여자는 그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적지 않이 그러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이 바뀌고 있죠. 기성세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더 남성 중심이고 남성 중심의 의사소통이지만 뭐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여성 중심 내지는 남녀 평등적 의사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예로 저는 찬양 리더들 가운데에서 여자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최근에요. 집회를 참석하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성 찬양 리더들이 커다란 찬양 집회에서 정말 쫙 이끌고 가고 남자들이 오히려 백코러스로서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 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목소리를 내는가? 흔히 남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거 여자. 여자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이 교회에다가 목소리를 낼 때는 그거는 아마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가지고 목소리가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러면 또다시 공식적 채널에서 남자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로 얘기가 되겠지만 여자들의 비공식적 채널로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거는 과거와 최근 아니면 현재까지의 모습이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사소통. 이 의사소통이요. 한 문화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이미 여러 가지 이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의사소통을 공부하고 나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의사소통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기적 같은 일이구나. 감사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문화 안에서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 의사소통을 해도 문제가 많은데 이 A 문화와 B 문화의 사람이 의사소통을 한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A 문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B 문화 사람은 너무나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의사소통이요, 정말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좀 기술을 연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한다? 나는 말하지만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